안녕하세요. 저는 건대역에 있는 레츠 편입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우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편입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한 지는 200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한 19년 요 정도 됐고요. 학원을 이제 차리고 운영하고 제가 책임을 지기 시작한 지는 2011년 정도니까요. 운영 연차로 따지면 한 7, 8년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반 편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 조건이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혹은 이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런 경우, 혹은 이제 학점 취득기간, 그러니까 학위 취득기간을 통해서 전문 학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각 학교별로, 그 과별로 결혼이 된 학생 수만큼을 선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사 편입은 말 그대로 이제 학사 학위 소지자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했겠죠. 그런 학생이거나 전문 학위 취득기관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그냥 정원에 고정 비율로 대략 2.5% 정원에서 고정 비율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일반 편입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좀 많은 편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각 학교마다 이제 상황이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불확정한 경향이 있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고정 비율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학사 학위 취득자, 소지자가 편입하는 경우는 조금 좀 아무래도 드물다 보니까 경쟁률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네, 그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자격 요건의 차이니까요.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혹은 4년제인 경우에도 일반 편입의 자격을 갖추고 나서도 아무래도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게 퇴색된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 학위 취득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편입 쪽으로 이제 응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거는 경쟁률에 따라서 이 학생들은 일반 편입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학사 편입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도 있는 편입니다. 보통은 영어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선발 과정이 좀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예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까지 같이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수학만 보는 학교도 이제 있고요. 그런과 동시에 이제 문과에서는 논술을 이제 응시해야 되는 학교도 생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적대 학점 이거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 면접 없이 그냥 시험 점수로만 선발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겠죠. 학생들이 한 학교만 보고 이제 편입을 준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는 영어 시험을 본다고 봐야 되니까 영어 공부에 아무래도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입이라는 편입을 도전하는 이 구성원들 자체가 과거에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자기가 이제 실력을 쌓아온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자기의 어떤 그 목표, 인생의 목표이거나 동기를 새롭게 부여받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공부를 해보려는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저는 영어를 잘해온 학생보다 저는 지금 영어를 잘 못해요, 혹은 기초가 좀 모자라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 1년 동안 얼마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끝까지 성실하게 학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방법들, 이걸 잘 따라주는 거.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자기가 들인 노력만큼 이게 성과로 바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깊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내가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넘겨야 될 과정인데 그 과정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학원이라는 데는 어쨌든 저도 역시도 거의 20년 가까이를 편입 시험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했고 학생들의 미래를 또 바꿔줬고 개척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 거다.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가 모자라다. 이 제도권 교육에도 보면은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영어에 대한 교육 목표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편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모자라니 이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나 학원에서 제시하는 게 거의 맞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 줄 수 있느냐, 자기 의심 없이 멘탈을 잘 간직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간하고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준비 기간이 대략 3월달, 시험은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걸 테고요. 좀 빨리 하는 학생들은 1월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기초가 좀 모자라다 생각하는 학생들, 영어든 수학이든 그러면은 그 전에부터 조금씩 기초를 다져놓고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장기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시험이 많이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는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이게 얇고 넓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기 이제 공부에 어느 정도 숙달된 학생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깊이가 있게 출제되다 보면은 그만큼의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자기가 공부하는 양만큼 그 다음에 그 점수로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이제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나요, 우리가? 체력적인 거는 학생들은 좀 각오와 의지,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은 좀 버텨요. 물론 체력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2년, 3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노린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혹은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승부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자랑스럽게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컨텐츠죠. 아무래도 단연간 이제 변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누적돼 있던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의 편입의 어떤 동향 이런 걸 다 간파를 하고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과의 밀착. 학생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공부에 습관이 안 있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굴린다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습관부터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이 멘탈이 무너질 때 어떻게 이제 그걸 지키고 갈 수 있게 그만큼 학생들의 개개인의 그 성향에 맞춰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게 1년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저희는 학생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스파르타에서 그냥 막 공부시킨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게 자기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중요하단 말이죠. 공부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1년을 버틸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도 거스름없이 서로 웃을 수 있고 웃을 일이 없거든요. 1년간 수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들끼리 떠드는 건 저희는 이제 허용이 안 되지만 선생님들하고 이제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 자기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학원에 오는 이유는 시간과 경제력을 지불하고 오는데 어떤 그 지식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간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막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사가는 거는 선생님들의 시간과 그 다음에 경험이고 그 다음에
관계예요. 그걸 사가는 거거든요. 다 동일하죠? 뭐 지각 결석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업을 해야 되고 남들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거나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뛰어나더라도 과감하게 그 학생은 좀 약간 걸러내는 그런 편입니다. 공부를 잘하더라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렇죠. 공부를 시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룰이죠. 그런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건대역에서 그 보도로 이제 남자 걸음은 한 5분, 여자 걸음은 한 7분 이 정도 거리고요. 2호선인 경우에는 1번 출구나 2번 출구로 나와서 가깝네요. 7호선은 이제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오면 그 비슷한 거리입니다. 긴 시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시험들,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 소수만이 합격하는 시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수능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 있잖아요. 여기는 많게는 15개 학교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빠지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줄 세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 멘탈을 관리하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가면 무조건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을 잘 따라가고 학원에 저희가 훌륭한 자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믿고 끝까지만 버텨준다면 무조건 결과는 나온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